2007년 독일 유학 시절부터 작업에 어떤 흐름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은데 1998년 이때부터 학교에서 빛을 좀 더 관찰하고 빛의 움직임들을 조형적으로 처리하는 작업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빛을 카메라와 실시간 찍혀진 그 영상을 이렇게 서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 시리즈가 2007년, 8년 이때까지 거의 한 10년 가까이 다양한 도시 시리즈와 그 다음에 건물과 그 건물 안에 장치된 카메라, 그 다음에 그것들이 밖에 보여지는 영상 작업이라는 이 구조로 확장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것이 2010년대 정도부터 카메라를 한번 빼보고 하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건물 모형과 어떤 사람들의 퍼포먼스를 담은 영상을 같이 배열하거나 아예 영상이 빠지고 건물 모형이 조금 단순화되거나 서로 혼합되는 그런 조형 작업들을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퍼포먼스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와 특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타인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그것에 대응하는 어떤 본인의 행동들을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보면서 그 행동들이 내가 제작하고 진행해왔던 그 건축물의 이미지들과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물도 굉장히 폐쇄적인 공간도 있고 또 굉장히 개방적인 공간도 있고, 하지만 그것들 안에는 외부에서 내부로 진입하거나 다시 내부에서 밖으로 나가는 그런 다양한 관계성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타인에 대한, 타자에 대한 어떤 생각과 건물의 구조들 간의 관계를 만드는 시리즈 작업을 한 2017년, 8년까지 해왔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조금 더 조형적인 방향,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 요소를 좀 더 단순화시키는 미니멀리즘적인 조각 작업과 빛이 포함된 조형 작업을 진행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초기 작업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있었던 퍼포먼스 영상 작업, 그다음에 조형 작업을 이렇게 하나로 좀 묶어보고 싶은 욕구가 계속 생겼고요. 2년 전부터 이제 그런 작업에 대한 시도를 해가는 과정에서 최근에는 그런 퍼포먼스 영상과 조형 작업과 그 다음에 이 조형 작업은 항상 건물이라는 건축물의 모티브에서 오기 때문에 이 건축물과의 조합, 그리고 그것들이 관객과 반응하는 요소가 이전에 사용했던 실시간 비디오 카메라, 그 다음에 영상의 이미지 혹은 영상의 크기, 그리고 조형적인 구조, 이 세 가지가 함께 반응하도록 하는 시리즈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빛에 대해서 주목하게 된 게 그 전에 했었던 악어 시리즈가 있었는데 95년에 인도 여행을 짧게 갔었는데 그때 악어 공원이라는 데를 갔었고요. 거기에 정말 수천 마리의 악어떼들이 이렇게 있는데 정말 움직임 하나 없이 가만히 있다가 사육사가 고기를 던져주니까 그 많은 악어들이 동시에 이렇게 타다닥 하고 움직이는데 그게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고요함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격렬함, 충격들, 이런 힘에 대한 그 흥미가 굉장히 컸었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느린 속도로 우리가 움직이는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동하는 어떤 빛의 움직임에서도 서서히 움직이지만 사실 그 빛의 출발점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긴 거리에 있는 태양으로부터 와서 그 작은 거리를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들이 저에게는 그 잠재되어 있던 고요함의 그 악어공원 같은 어떤 거대한 공포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빛의 움직임을 계속 관찰하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의 공간과 어떤 빛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그것이 어느 순간에 그 빛을 보기 위한 그 시점으로서의 그 비디오 카메라를 사용하게 됐던 것 같고요.
이 카메라를 찍은 영상을 모형 바깥에 실시간으로 보여주게 되다 보니까 모형 안에서 바라보는 카메라의 어떤 시점과 그것을 다시 보게 되는 그 일반 사람들, 관객들의 그 시점 차이에서 제가 느꼈던 그 잠재된 거대함과 공포의 감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모형은 항상 10분의 1이나 20분의 1로 축소되는데 그 축소된 세계에서 바라보는 실제 세계의 사람들은 마치 어떤 가상의 세계 혹은 어떤 거대한 다른 차원의 세계의 사람들이 그 카메라 시선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굉장히 낯선 조우와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은 또 동시에 굉장한 호기심과 어떤 그 흥분감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 작업들을 진행하면서 많이 느꼈던 건, 아, 이 작업이라는 건 정말 이렇게 돌고 도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점점 작업의 진도가 나갈수록 시기적으로 앞쪽에 대한 제 작업과 생각의 참조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건축 공간은 굉장히 직선으로 이루어진 사각의 어떤 세계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여된 빛은 항상 이렇게 사선이 생기는 어떤 세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빛은 정면으로 때리지는 게 아니라 보통은 약간 위나 더 위나 이런 식으로 각도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작용하는 시선은 굉장히 다양한 동선을 가지고 있는 그 유기적인 움직임의 세계인 것 같고, 그리고 이것들이 서로 한 공간, 한 시간 안에서 이렇게 서로 움직였을 때 그 안에서는 시선의 주체로서의 그 어떤 주체성과 그것에 걸리는 그 바깥 세계, 그러니까 그 건축물, 빛, 다른 시선들, 다른 사물들, 다른 생물들까지도 포함한 어떤 다른 세계와의 조우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그런 조우들은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낯설음, 그 낯설음은 항상 어떤 약간의 공포감과 불안, 그리고 호기심과 이렇게 반가움이 동시에 이렇게 항상 존재하는 것 같고, 그런 그 감정이나 어떤 그 순간에 경험하는 경험의 그 양가성은 제가 초기 때 계속 뭔가 이렇게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를 막 찾아가려고 했던 그런 이렇게 숨어 있는 괴물이나 움직이지 않거나 혹은 이동하는 어떤 무언가에 대한 그런 상상력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빛에 조금 더 주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자연광, 태양으로부터 조명되는 자연광과 그 자연광에 의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세계의 이미지들, 그게 자연이든 풍경이든 건축 공간이든 이런 자연광과 관련된 빛의 내용과 또 하나는 인공광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시대의 그 LED 조명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LED는 너무 우리에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그 건축물의 인공적인 그 조명뿐만이 아니라 전광판이라든지 일반 TV라든지 이런 모든 디스플레이 기기 안에 다 LED 조명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우리 일상 공간 안에 점점 이렇게 스며들게 되면서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하나의 가상의 인공의 그 공간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광도 굉장히 아름답고 어떤 우리에게 숭고함을 느끼게 하지만 동시에 그 숭고함이 불러일으키는 어떤 자연의 공포감, 그 다음에 어떤 신의 세계나 본질적인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이 인공광들도 우리에게 다양한 정보와 또 어떤 아름다움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자본주의 체계 안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상징과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범위를 넘어선 거대한 경제 체제와 그 다음에 그 자본을 벗어난 어떤 국가나 세계적인
굉장히 다양한 담론들을 그 안에서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게 자연광에서 경험했던 어떤 흥미로움과 호기심과 동시에 생겨나는 불안과 공포를 이 인공광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루미너스 시티에서는 그런 그 영상, 이미지들이 굉장히 개인과 관련된 영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어떤 상처에 대해서 반응하는 어떤 행동들을 찍고 있는 비디오라든지 혹은 제가 살았던 아파트 단지에 같은 평수의 다른 집들의 거실들을 쭉 회전하는 카메라로 찍은 굉장히 사적인 공간인 거실 이미지라든지 그리고 도시에 어딘지 알 수 없는 그 공간들, 그러니까 건축물의 어떤 창이나 어두운 부분들을 이렇게 줌인, 줌아웃해서 계속 반복해서 찍는 그런 그 27개의 방 시리즈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주 특별한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일상적이고 사람들 속에 스며들어 있는 어떤 장면들을 카메라로 찍고 그것들을 LED 모니터라든지 프로젝션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렇게 보여주는 이미지들은 항상 어떤 왜곡 작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반사시킨다든지 앞에 어떤 막을 씌워서 가린다든지 그리고 그 빛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 관여를 하게 되면서 다른 작품에 발광하는 그 붉은색의 빛이 또 다른 작품에 비춰지거나 회전하는 비디오 영상은 지속적으로 전시 공간 안을 회전하면서 다른 공간에 개입하고 다른 작업에 또 다른 빛의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빛이 가지고 있는 특히 인공광들의 역동성은 제 작업에서 보여주는 그 긍정과 부정, 불안과 어떤 호기심, 공포감과 희열감 이런 여러 감정들에 대한 하나의 그 은유의 풍경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것들이 조합됐을 때 만들어지는 하나의 공간은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 안에서 경험하는 그런 도시와 빛과 그리고 타자들에 대한 공간적인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다른 작업으로 응시라는 작업을 지금 저쪽 공간에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응시는 그런 LED 전광판이나 LED에서 보여주는 그 일상의 장면으로서가 아니라 마주하는 빛. 그래서 그 응시 개념은 락강의 그 게이지 응시 개념에서 차용이 된 건데 두 개의 마주하는 그 삼각뿔의 모습을 기계적이고 미디어적인 관점으로 재현을 해본 거고요. 두 개의 근접했다 다시 멀어지는 프로젝터에 바로 카메라를 장치해서 그 카메라가 그 프로젝션을 통해서 상대편 카메라와 프로젝션을 향해서 빛을 비추게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건 카메라가 찍은 어떤 시각 이미지이기도 하지만 순수한 프로젝션에서 발광하는 빛이기도 하고 그것들은 서로의 카메라에 눈부심을 일으키고 또 근접했을 때는 이렇게 약간 서로 간의 그 난반사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번쩍거리는 어떤 마치 폭발하는 그 빛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와 다른 것들, 나와 세계, 나와 타자들 간의 관계가 굉장히 다양한 그 감정과 다양한 그 여러 관계들을 불러일으키고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와 그 다음에 관객과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전시 공간적인 구성으로 펼쳐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 작업 속에서 그 광주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모티브이자 작업을 진행하는 원동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 5학년 때가 이제 5.18이었습니다. 그때 경험했던 그 약간 낯선 세계. 갑자기 학교도 안 가는데 사람들은 다들 웅성웅성거리고 하늘에서는 헬리콥터가 날아다니면서 삐라를 뿌리고 또 바로 옆에 있는 빵 공장으로는 그 트럭을 탄 아저씨들이 와서 빵을 계속 실어가고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밤에 이렇게 총소리가 막 들리고 또 그 논이 있던 마을까지 사람들이 쫓겨와서 막 쫓겨다니고 도로를 나갔을 때 도로에는 불탄 차들과 깨진 자잘한 유리 조각들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그 장면들이
마치 그 환상과 같은 이 뭐지? 되게 흥미롭고 뭔가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또 굉장히 공포스러운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잠재된 공포감 그리고 그것들 안에서 이렇게 꿈틀거리는 듯한 어떤 생동감들을 저에게 전달해 줬던 것 같고 그 이후에 80년대는 계속 시내가 조용하다가 1년에 한두 번씩은 한 몇 주씩 마비되고 데모가 있고 체류탄 터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그 공간이 바로 뭐 전일빌딩이나 도청과 같이 뭐 입시를 하고 학원을 다니면서 매일 왔다 갔다 하는 장소고 또 그곳이 저에게는 도시라는 어떤 공간을 처음 경험하게 하는 높은 빌딩과 그런 공간이었고 그래서 그런 도시와 5.18의 기억과 그리고 그것들 안에서 만들어진 어떤 제 작업의 그 양가성은 굉장히 이렇게 일관되게 흘러온 것 같고요. 계속 광주와 관련된 작업을 하고 싶었는데 이걸 해버리면 뭔가 내 그 알맹이들을 이렇게 다 까발리는 것 같아서 사실 되게 안 하다가 그 2017년부터 그때부터 이제 제가 계속 해오던 방식인 건물 모형을 만들고 카메라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전일빌딩, 전남도청, 그리고 국군병원, 이제 마지막으로 상무관 이렇게 작업을 했었고 그래서 그걸 하고 나니까 약간 제 안에 있었던 그런 여러 생각들이나 감정들이 많이 해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 노이즈 작업은 이전에 이제 2010년부터 해왔던 그 본인의 상처를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한 자체 치유의 방법을 하는 퍼포먼스의 연속 작업이고요. 근데 이제 이 작업에서는 이전에는 건물 모형 안에 그 영상들이 들어갔었다면은 이번엔 모형이 아니라 거울을 이렇게 직각으로 놓은 LED 전광판의 형식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사이즈도 이제 실제 사람 사이즈 정도가 되다 보니까 그 안에 등장하는 사람이 마치 그 공간 안에서 바로 뭔가 행위를 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고 그리고 올해서부터 이제 시도를 했던 게 그 영상 안에 계속 색깔이라든지 건축 표면에 움직이는 이미지들을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계속 생각해왔던 지금까지 해왔던 시리즈들을 통합하는 하나의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면의 생각들, 감정에 대한 어떤 제스처들, 그리고 그것들이 보여주는 그 아주 일관된 생각이나 일관된 태도, 그러니까 상처를 받고 치유하고 이게 그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생겨나는 그 다양한 변화, 그 다음에 그 안에 생겨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에 대한 하나의 은유로서 계속 행동하는 장면, 클로즈업한 장면, 색채, 다시 건축물의 표면과 그 미끄러지는 듯한 어떤 움직임, 그 안에 생겨나는 어떤 나무의 이상한 변형된 형태들,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그 의식의 흐름과도 같이 그 영상의 흐름을 조정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큰 작업인 저쪽에 있는 그 이렇게 혼합된 별의 모습은 제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쭉 했었던 어떤 건축물의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따오고 그 중에서 이제 4개의 부분을 그 마치 그 별의 모양과 같이 서로 직교하면서 삽입시키는 방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왔던 어떤 작업들에 대한 하나의 오마주이기도 하고 또 제가 계속 그 생각하는 그 형이상학적 별이라는 시리즈의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별은 굉장히 물리적인 현상인데 그것이 상징성을 가지게 되면서 어떤 종교, 정치, 여러 그 문화적인 상징체로 바뀌어지게 되고 이것들은 건축물이라는 그 물리적인 구조가 이렇게 분열되고 다시 재조업되는 과정이 생겨나는 제 작업 안에서의 그런 그 은유의 체계의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